네, 지난주에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은 워낙 정치 전문 매체다 보니까 여의도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다 보니까 정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다루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작에 모셨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가. 그러기도 하고 요즘 워낙 현안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누리호 발사도 생각나고 이게 지방시대 얘기하는 게 좀 지금 저는 되게 중요한데 이런 정치 채널들은 좀 한가하게 느껴지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그 엑스포 홍보하시는 인터뷰를 들었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해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여유도 있으시고 아니 이게 지방시대 엑스포라고 지난주 수목금 울산에서 개최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정책 박람회죠. 그러니까 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주제로 하는. 근데 정책 박람회라고 하는 게 세상 재미없는 박람회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올까 걱정도 되기도 일단 하고. 토론회. 컨퍼런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책은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는데 좀 재미있는 박람회, 사람들이 찾아오는 박람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책임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탁현민 감독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건 좀 내용은 준비돼 있으니 이걸 국민들이 좀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역시 프로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이제 매년 개최를 해왔으니까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비교해서 이번에는 실제로 시민들이 와서 많이 즐기고 가는 그런 박람회였다는 평가들을 좀 하더라고요. 성공적인 박람회였다. 제일 보니까 역시 찾아오시면 뭔가 이게 먹을거리가 있어요. 잔치집에 먹을 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무슨 뭡니까 축제장에 가면은 부스 설치해놓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유명 셰프 네 분을 이연복 셰프를 포함해서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셨다. 갔어야 됐는데. 그 셰프 네 분이 우리가 5극 3특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권역별로 그 독특한 식재료들 나오는 걸 가지고 요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시식할 수 있게 하고 그게 그렇게 해서 5극 3특을 자연스럽게 접해서 부스 돌면서 이거 5극 3특이 뭐야 도대체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음식으로 5극 3특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이래서 5극 3특이구나. 저희는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5극 3특이 이제 권역이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이 5극이에요. 5개 권역으로 가자.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여기에 강원, 전북, 제주가 3개의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5극 3특이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데 일종의 이제 메가시티 전략이죠. 이제 8개 권역에서 나오는 식재료들 중에 예를 들면은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영에서 지금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 굴이 나옵니다. 굴이 나오죠. 그래서 통영 굴짬뽕. 이연복 셰프가. 그래서 이제 네 분이서 2개씩 맡아서 8가지의 음식을 만드는데 그걸 이제 이틀 동안 4개씩 그 4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끔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도 문화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화는 음식도 있지만 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그 지역에서 독특하게 만든 굿즈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굿즈 하면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어디가 유명해요? 아이돌? 국중박이지.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말 핫해졌거든요. 그뭐 오픈런 외국인들이 진짜 줄어서도 구하기 어려운.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용준 관장님이 이제 국중박 관장님이니까 관장님하고 이제 MOU를 맺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들과 지역의 다른 박물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만드는데 핵심은 엑스포 기간 동안
굿즈를 좀 팔자. 콜라보로서 하자. 그래서 이제 팔지는 못하고 이제 그걸 전시화하면서 추첨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우리 그 김경수 위원장님의 인맥을 총동원하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이번에 한번 행사다. 쏟아부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많은 그 분들께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사실은 수도권은 막 복잡하고 맞습니다. 미어 터지고 뭐 교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거지만 지역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이 지역 소멸의 문제를 5국 3특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이 중요한 과제를 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이 이제 복잡하다고 얘기하니까 좀 아기자기한 느낌인데요. 그 다니시면 길이 엄청 막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에 도로가 막혀서 1년 동안 길이 막혀서 벌이는 비용이 있습니다. 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인데 예.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 작년 한 해 동안 41조 원이에요. 그게 2017년에 31조 원이었는데 더 올랐네요. 네, 그게 8년 만에 그러니까 예. 7년 만에 10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화려해지긴 하지만 네. 속살로 들어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용의 측면이라든지 과밀로 인한 집중,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집중으로 인한 효과도 있지만 네. 오히려 그게 어느 정도 한계선을 넘어가면서 과밀로 인한 비효율이 지금은 훨씬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만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건 이제 불가능해지는 시대로 네. 가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그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이번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이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네. 단지 그냥 지방을 좀 소멸하고 있으니까 살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예.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예.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운명이다. 예. 이제 이런 좀 절박함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 예,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어떻게 연결되냐 그러면요. 예. 지역을 살리는데 그동안에는 시도 단위로 쭉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권역 단위로 서울, 경기, 인천이 묶여 있는데 네. 지방은 시도 단위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청년이 일자리를 구할 때 네. 서울 청년은 서울에서만 구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서울, 인천, 경기 전체가 네, 예. 일자리를 구할 수 하나의 있는 생활권. 생활권에서 예. 경제권으로 하나의 대상이 되는데 예. 지방에 가면 예. 시도 단위라고 하지만 그 안에 또 도시 단위예요. 도시. 그러니까 수도는 연결되고 확산되는 반면에 네. 시도는 도시 단위로 다 단절되어 있고 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청년은 네. 창원에서만 일자리를 구해야 돼요. 바로 근처에 부산이 예. 서울 수원 거리인데 예. 부산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집을 얻어야 돼, 방을 얻어야 돼요. 너무 가기가 교통이 그렇죠. 어려워서.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안 되니까. 지하철 연결도 안 돼 있고. 그렇죠. 예.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사회에 갓 나온 청년들이 차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 부산에 방을 얻을 바에야 일자리가 훨씬 많은 서울로 가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 문제로 20, 30대 청년들이 작년 한 해만 해도 6만 6천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6만 6천 명. 예. 그 지역은 이제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지역이 되어버린 예.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 첫 번째 비수도권도 이제는 시도 단위, 도시 단위로는 이제는 발전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권역으로 묶자. 네. 이게 이제 메가시티고요. 네. 5개 권역, 3개의 특별자치도로 묶자. 두 번째 권역으로 묶어서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네. 기업이 가야죠. 기업.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네. 해봐도. 그렇죠. 일자리가 그래서 없으니까. 대기업들, 특히 미래산업, 첨단산업,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가 있는 미래산업, 첨단산업 기업들이 투자하게 하자. 네. 그래야만 그 지역도 이제는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네. 투자한 대기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을 지키는 그런 지역이 가능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게 하려니까 기업들 보고 그동안은 수도권만 계속 투자했잖아요. 왜 수도권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바이오 반도체가 거의 수도권인데 사람 얘기를 해요. 인재 얘기를 해요. 인재. 예. 요즘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들면 10,000명 정도로 고용하는데 5,000명이 석박사라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면은 그걸 못 구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에서도 교육을 좀 그렇죠.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방에도 서울대 같은 대학을 똑같이 10개 만들자. 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를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건데 예. 권역별로 전략 산업이 정해지잖아요. 예. 그 전략 산업과 관련된 분야 그 전공은 서울대보다도 훨씬 많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학, 국공립대학이요? 가기원, 그다음에 다른 국립대학 물론 사립대학까지 있는데 예. 어쨌든 지방에 있는 대학을 예. 좀 이 구조조정도 하고 음흠. 적절하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네.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특히 거점국립대학을 제대로 한번 활용해보자. 예. 그다음에 이제 가기부 산하의 카이스트, 그다음에 스트류 지스트 대학들 이런 많아요. 가기원들은 꽤 성공하고 있거든요. 예. 가기원은 되는데 네. 같은 지방에서 그렇죠. 왜 국립대학들은 안 되냐. 갈수록 안 되냐? 예. 최소한 가기원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보자. 그 분야는 네. 이제 그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예.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런 설명을 누가 좀 해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열심히 아니니까 하고 다니는데 예.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는 왜냐하면 않습니다. 설명을 하면 좋아해요. 그쵸. 서울대 10개 만들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한다는 거 아니냐. 서울대 10개를 어떻게 그래서 예. 서울대 10개 만들면 교육개혁이 돼? 이제 이렇게 그렇죠. 로직을 사람들이 생각을 예. 하거든요. 최소한 분야별로 정해서 최근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한전이 있으면서 에너지 관련 투자는 그쪽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AI 컴퓨팅 센터, 데이터 센터도 광주 전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분야들이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예. 에너지 분야는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이 타협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예. 수도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을 가야 네.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석박사도 밟을 수 있고 예. 졸업하면 네. 취업도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야, 이게 근데 핵심이죠. 그 말씀 들어보면 야 이렇게 되면 정말 환상의 그 효과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렇게만 해도 기업들이 안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기업이 안 온다. 그렇죠. 이 기업하고 얘기를 해보면 관심은 가져요. 예. 그 다음에 인재 양성하는 과정에 대학들의 기업도 함께 참여하게 해주겠다. 와서 직접 강의도 하고 네. 같이 연구도 하고 예. 그렇게 하자. 어. 그래요? 그러면은 관심은 가져요. 근데 직원들이 안 가요. 당장 지금 맞습니다. 세종시 저 뭡니까 그렇죠. 그 해수부 이전만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죠. 주사일 하게 해줘라. 그래서 뭐. 기업들이 투자하게 하려면 다른 예.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5종 패키지라고 해요. 이게 5종. 이제 예. 첫 번째 인재 양성, 예. 두 번째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 정부 R&D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예. 연구개발비가 많은 나라잖아요. 이 GDP 대비. 그동안 정부 R&D가 다 경쟁을 시켜서 네. 나눠주는 구조인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권역별로 전략 산업이 정해지고 기업 투자 유치를 네. 논의하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 분야의 R&D는 그 권역에 몰아줄게. 가기부, 산업부, 중기부 다 끌고 모아서 네. 왕창 몰아준다. 어. 두 번째, 세 번째. 그래도 갸우뚱하거든요. 제일 관심을 요즘 많이 가지는 게 네. 규제입니다. 규제. 기업들은 예. 연구개발 과정에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걸 실증하려고 하면 예. 실제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원래 없던 기술이니까 법에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허가받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 산업과 관련한 기업 투자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면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면 그것도 권역별로 네. 통으로 규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네, 네. 요건 이재명 대통령의 워낙 의지가 강해요. 규제 그래서 완화. 규제 합리화가 총리실 업무였는데 네. 요즘은 거의 대통령실 업무가 되어버렸어요. 규제 합리화가. 규제 합리화 토론에 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몇 번 했거든요. 예. 공개 토론을. 예.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 아젠다로 이 문제는 풀겠다. 네. 의지가 워낙 강합니다. 어. 그 대기업 총수들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셨고 예. 요 정도 되니까 이제 그래요 이런 여기에 재정 세제도 지원하고 예. 재정과 세제도 지원하고 근데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게 많이 못 주잖아요. 예. 근데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필요한 투자금은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만들어서 네. 필요한 투자도 지원해줄게. 예. 이렇게 해서 5가지. 예. 인재, R&D, 규제, 재정세제,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까지. 5종 세트로 그래, 지원해 줄 테니까 와요? 이렇게. 지역에 투자를 해봅시다. 예. 5종 패키지.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그 한미 관세 협상이 그동안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타결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하고 이제 겸사겸사 자리를 같이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1,400조 투자하겠다 국내에. 네, 네. 근데 그 투자를 이번에는 예. 좀 지역에 합시다, 지방에 합시다, 예, 비수도권에. 예.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네. 또 실제 그 성과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2027년 내후년부터는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으로 한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제일 사람들이 빡친 의제가 예. 그 뭐냐면 대법관 증언한다고 하니까 서초동 땅값 계산해가지고 뭐 7조 얼마가 드는데 그러니까요. 니네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세종으로 겁박. 하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판사들도 네. 대법원이 굳이 서초동에 있을 이유가 뭐냐? 헌법재판소도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수도를 이전하자. 네. 그게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 이제 올라가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네. 그다음 국회 세종의 사당 이전, 요것과 연계해서 행정수도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사법부도 함께 가는 게 맞죠. 행정이라고 할 때는 그럼 행정부만 가는 거냐? 네. 행정과 사법, 입법은 함께 가는 건데 네. 대법원도 무슨 특권처럼 우리는 서울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안 맞죠. 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법부도 함께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저 서울에 있을 때는 네. 세종에 있는 것과 서울에 있는 것의 차이는 세종은 국토의 중심이잖아요. 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좀 균형 있게 돼 있는 반면에 서울은 치우쳐 있는데 서울에 모든 걸 몰아넣고 무조건 서울에 와야 돼. 저는 그것도 하나의 횡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상상할 수 예, 있지만 현실은 대학 입시가 엄존하고 맞습니다. 그 서열화되어 있고 사실은 모든 뭐 얼마 전에 그 하는 총재께서 맞아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대치동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의 많은 모순에 어쩌면 이 가장 핵심적인 고리 네. 같은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예. 대학 서열화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학 서열화는 그 좋은 대학을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일자리로 그렇습니다. 한다. 일자리 문제가 연계되는 예. 건데 어쨌든 일자리 문제를 전국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고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대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고 네. 대학과 함께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지역 대학의 스타트업 창업 네. 생태계도 함께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이 대중교통망으로 연결되면 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지역에도 지역의 문화가 훨씬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문화적인 분야에서도 관광 산업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지역의 일자리들이 늘어날 텐데 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똑같은 서울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분야별로 특성화해서 권역별로 좋은 대학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초중고 교육도 입시 경쟁도 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열화라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 가기 위해서 한 줄로 세워가지고 성적순으로 네. 가게 만드는 건데 전국에 갈 만한 좋은 대학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경쟁도 완화되고 그 다음에 입시 경쟁이 완화되면 초중고 교육은 네. 전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고민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네. 어느 순간 이 교육개혁 문제는 그냥 놔버린 진보도 보수도 그냥 놔버린 다시 측면이 시작하는 있다. 아니, 근본적으로 네. 왜 그러니까 입시 제도를 가지고 그동안 계속 예, 문제를 골몰했었어요. 삼았던 건데 대학 교육이 문제인 거죠. 예. 대학 교육을 확 바꿔주면 예. 그다음 갈 수 있는 대학을 한 줄이 아니라 예. 여러 줄, 10줄, 20줄을 만들면 예. 그러면은 그 입시 교육으로 인한 폐해 네. 이런 건 좀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6분이라서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네. MBC 경남이 실시한 지방선거 내년 선거 경남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1등 하셨어요. 25.4%. 그리고 박완수 현 도지사하고 가상 대결에서도 앞섭니다.
출마하셔야겠네요. 일단 경남도민들께는 네.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예. 결과인데 예. 어쨌든 여전히 이제 그 결과는 저한테는 제가 이제 도지사 생활을 3년 했었는데요. 네. 3년간의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그래도 좀 일을 했던 도지사네 뭐 이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 점은 대단히 고마운데 그걸 마무리를 못 지었잖아요. 서부 경남 KTX만 하더라도 예. 제가 이제 도지사직을 좀 그만두게 된 뒤로 지금 와서 보니까 예. 원래 28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31년까지 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여간 일은 좀 일을 할 수 있는 정부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그 부분은 책임지고 추진할 거다 이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이 이제 도민들께는 대단히 미안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로서는 여러 가지 좀 감회가 교차하는 결과입니다. 네. 그 미완의 과제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출마하셔야겠네요. 제가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 된 지가 4개월 조금 지났거든요. 아니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지금은 예. 오극삼특 메가시티 전략이 네. 되돌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 전략으로 네. 확고하게 자리 잡게 만드는 게 제일 네. 중요하고요. 예. 그동안은 중앙 부처와 함께 부처의 칸막이 없이 균형 네. 발전 정책은 좀 협업하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 왔고 이건 어느 정도 틀이 잡혔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지금은 지방 정부도 권역별로 힘을 모아줘야 되잖아요. 예. 시도 단위로 또 막 수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다 줍니까? 그래서 시도도 이제는 예. 권역별로 힘을 모으고 예. 권역별로 스스로 계획들을 같이 세우면서 우리 권역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고 하니 네. 함께 해봅시다. 그럼 중앙정부가 네. 전폭적으로 파격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지방 정부들도 이제는 예. 협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과제인데 그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당내에서 1인 1표 예, 논란 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인이시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당원들에게 1인 1표를 포함해서 정당의 운영이나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공간을 넓혀주는 것은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 네. 이게 과거와는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의민주주의로 갔던 이유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SNS나 디지털을 통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 문제는 정치권이 그 공간을 많이 못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1인 1표제는 당연히 가야 된다. 첫 번째. 근데 지금의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게 네. 그냥 당원들이 표 한 번 던지는 투표하는 이런 것만 확대해 준다고 네. 과연 진짜 당원 주권일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시켜 주는 게 좋겠다. 네. 이게 사실은 유럽 정당들도 비슷한 추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나 의회가 네. 실제로 유럽도 비슷합니다. 극우 정당들 나오고 하면서 제 기능을 잘 못하니까 네. 시민들이 직접 시민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령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뽑아서 시민의회를 만들고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시민의회가 몇 개월 동안 국가의 주요 의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합니다. 네. 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 정부나 의회가 대단히 존중하고 반영하는 그런 예. 구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의회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 주권, 당원 주권을 이제 진짜 당원 주권, 진짜 국민 주권으로 가는 길이다. 네. 근데 이건 근데 300명, 500명 해도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해서 네. 아예 몇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공간을 온라인에 만들어요. 일종의 원탁 회의 같은 근데 걸 그렇게 되면 하는. 그렇죠.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자기 의견들 막 올리면 예. AI가 그걸 다 정리를 해줍니다. 왜 우리가 원탁 회의 할 때 보면 그러니까 그 뭐 그 분임 토의 해가지고 포스트잇 막 붙이잖아요. 해가지고, 그럼 예. 그걸 쭉 갈래를 예. 나눠가지고 예.
이렇게 토론을 모아 나가는 방식인데 아이고, 그걸 AI가 아이고 우리 옛날 사람 군임 토의 얘기하고 네, 그래서 몇만 명이 참여하는 토론도 가능하게끔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발달하고 있군요. 그래야만 시민의 참여. 그렇죠. 1인 1표는 당연한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원 주권의 시대, 진짜 국민 주권의 시대로 우리는 더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은 지났는데 그래도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아직도 저는 네, 기억합니다. 사람들 얼마나 광화문에서 단식하시고 단식하시고 진짜 시끄러워서 잠을 주무실 수 없고 막 이랬었는데 1년입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여전히 아직 극복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청산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확실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 청산은 반드시 엄격하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응원봉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회복에 그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정치에 맡겨놓은 민주주의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불만족스럽거든요. 여의도 민주주의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 길거리에 나와서 회복시켰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정치권에만 맡겨도 될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계엄을 극복하는 단계에 참여했던 것처럼 정치를 제대로 만드는데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국민주권의 시대를 제대로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가야만 저는 완전한 내란 극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의회나 디지털 민주주의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 AI의 도움을 받아서 AI의 도움 갑자기 하정우 수석이 확 지나가는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실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빠띠라고 빠띠? 검색을 해보시면 뭔가 이게 온라인 민주주의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형태의 90년대 80년대식이 아니라 새로운 21세기형의 참여민주주의의 형태가 요즘 세대들은 확실히 다르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장 오랜만에 뵀는데 굉장히 호방해지시고 고맙습니다. 여유도 생기시고 무엇보다 사람 역시 일을 해야 돼. 놀면 안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